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의 2단원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데 이때가 아마 우리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를 노골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에 맞서서 일제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제국 시기. 자, 대한제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끝내고 대한제국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제국 시기에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조선의 정치에 더욱 깊이 간섭했어요. 이 일제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제국주의란 뭐냐? 자, 이 제국주의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 여러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성격을 띤 나라가 영국, 프랑스 등등 그 당시에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죠. 자, 일제가 자꾸 조선 정치에 깊이 간섭을 하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고종과 왕비였던 명성황후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외교 간섭, 일본의 간섭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고종의 부인, 왕비인 명성황후는 그냥 안사람이 아니라 외교 정책의 제안자이며 고종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일본은 명성황후를 눈에 가시로 여기고 결국 경복궁에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시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시해라고 합니다. 일본이 감히 조선의 왕비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의미사변입니다. 의미년에 일어난, 자, 죽을 사자죠? 변고, 의미년에 일어난 병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사변이 일어나자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이걸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이란 뭐냐면 아가 러시아예요. 중국어로 러시아가 뭐죠? 얼로 쓰죠. 얼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예요. 러시아 관청으로 피해갔다. 그래서 아관 파천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에서 일본의 입지는 축소되고 어디에 영향력이 커졌겠어요?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사진을 볼까요? 여기가 바로 명성황후가 시해된 경복궁 안의 옥호루입니다. 그리고 이게 명성황후의 장례식, 국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서양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을 때 조선에서는 조선이 자주국임을 알리고 백성을 단결시킬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서재필을 필두로 해서 독립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죠? 한글로 쓰여 있어요. 독립신문. 그래서 나라 안팎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임을 강조하였어요. 또 독립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협회는 정부의 관료와 계화파 인사들이 참여하는 학회였어요. 이 독립협회에서는 자주 독립의식을 고취하고자 청나라 사신을 맞았던 서울에 영운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세웠어요. 자, 이 독립문은
저 앞에 사진이 나왔는데 우리 교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민공동회라는 그런 토론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자리예요. 만민공동회를 열어 누구나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정부의 정책과 사회 제도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독립협회에서 한 일들이에요. 한편 고종은 의미사변으로 어디로 갔죠? 러시아 공사관에 간 아가파천 이후 1년 만에 덕수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황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했으며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임을 선포한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도 제국, 황제를 나타내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조선 황제라고 안 하죠? 조선 왕 또는 임금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황구단이에요. 자, 보자. 고종이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한 의미를 알아볼게요. 황구단이라는 것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자 쌓은 단을 얘기합니다. 이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고대부터 우리나라 옛날부터 행해졌지만 조선 초에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 어떤 관계였냐? 사대 관계였어요. 사대란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 약자란 어딜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말하죠. 조선이 강자, 중국을 섬기는 관계를 사대 관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황제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조선에서는 그 황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왕, 임금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는 중국만이 할 수 있다. 황제만이 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조선 초에서는 그런 제천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지가 되었죠. 그러나 고종은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했기 때문에 다시 제천례를 지내게 된 거예요. 이로써 대한제국이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끝내고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주 독립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런 행사를 하고 대한제국을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이 대한제국은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했어요. 먼저 여러 가지 근대 시설을 마련하고 공장과 회사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또 외국의 유학생을 보내서 선진 기술, 학문을 배워오고 인재를 양성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황제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하였으며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어요. 이상으로 대한제국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